다음 달 경상북도 예천에 전투기 한 대가 내려앉습니다. 이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처음 말한 건 2001년입니다. 25회가 걸렸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은 3번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번은 우리 안에서, 1번은 미국에서. 지난 7월 29일 경남 사천에서 조촐한 행사가 하나 열렸습니다. KF-21 체계개발 종결 기념식이었습니다. 10년 7개월 만이었습니다. 시제기 6대가 4년 9개월 동안 1600번을 날았고 그 1600번 동안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그 비행기의 양산 1호기가 공군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진짜 재미있는 부분은 10년 7개월이 아닙니다. 그 10년 7개월이 시작되기까지 걸린 앞에 14년입니다. 오늘은 KF-21이 예천에 내리기까지의 25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2001년 3월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산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선언이 나왔습니다. 근거도 같이 제시됐습니다. 국산 기본훈련기는 이미 수출하고 있고 고등훈련기는 이듬해 첫 비행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고등훈련기가 T-50입니다. 지금 6나라에 팔린 그 비행기가 그때는 아직 날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언에는 시한이 붙어 있었습니다. 늦어도 2015년까지 최신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 이 문장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015년이라는 숫자가 이 이야기에서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듬해인 2002년 합참이 연구개발 소요를 결정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사업이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003년 국방연구원이 타당성 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결론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4년 뒤인 2007년 이번에는 한국개발연구원이 같은 조사를 합니다. 결론도 같았습니다. 타당성이 없다. 정부 안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연구기관 2곳이 4년 간격을 두고 나란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군 안에서도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전투기를 처음부터 설계해 본 적이 없는 나라가 4.5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으니 냉정하게 보면 이상한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시작하자마자 6년 동안 공식적으로 2번 사망 선고를 받은 셈입니다. 그런데 2009년 대학에 맡긴 용역에서 정반대 결과가 나옵니다. 경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사업을 놓고 결론이 3번 갈렸습니다. 그리고 3번째 결론이 채택됩니다. 이듬해 12월 예산이 처음 붙습니다. 2011년부터는 탐색 개발이 시작됩니다. 10년 만에 겨우 서류에서 도면으로 넘어간 겁니다. 도면으로 넘어가자마자 다음 싸움이 시작됩니다. 엔진을 하나 달 것이냐, 2개 달 것이냐. 공군과 국방과학연구소는 2개를 원했습니다. 요구 성능을 맞추려면 엔진이 2이라야 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제작사인 카이는 하나를 밀었습니다. 논리는 수출이었습니다. 엔진이 하나면 기체가 작아지고 값이 싸지고 그러면 F-35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는 자리에 설 수 있다. 지금 와서 보면 이 논쟁은 취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엔진 개수를 바꾸면 기체 설계가 통째로 바뀝니다. 사실상 다른 비행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 싸움은 3년을 갑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합동참모회의에서 결론이 납니다. 엔진 2개, 단발 설계안은 폐기됐고 요구 성능이 수정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영상의 전반부입니다. 지금부터가 이 사업이 실제로 벽에 부딪히는 구간입니다. 그 전에 이런 정리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을 1년만 되돌리겠습니다. 2013년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선정된 기종은 록히드 마틴의 F-35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F-35를 사는 대가로 국산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4가지를 넘겨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4가지는 이렇습니다. 에이사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그리고 전자파 방해 장비. 여기서 정확히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넘겨받기로 한 것은 장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장비들을 전투기의 임무 컴퓨터에 붙이는 기술, 이른바 체계 통합 기술이었습니다. 차를 한 대 사면서 정비 매뉴얼도 같이 주기로 한 겁니다. 차는 이미 계약했습니다. 2015년 4월 미국 정부가 통보합니다. 4가지 체계 통합 기술은 넘길 수 없다. 차는 왔습니다. 매뉴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해 10월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같은 답이 돌아옵니다. 어렵다. 3번째로 안 된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뒤집을 수 있는 종류의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2번은 우리 안에서 나온 판단이었습니다. 다시 조사하면 결론이 바뀔 수도 있었고 실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상대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이 사업이 어떤 상태였는지 보면
상황이 더 분명해집니다. 2001년에 선언했고 2002년에 소요를 결정했고 2014년에 엔진 개수를 정했습니다. 14년이 지났는데 아직 기체 설계도 확정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001년에 완성하겠다고 못 박았던 바로 그 해입니다. 완성돼 있어야 할 해에 가장 중요한 기술 4가지를 못 받는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여기서 이 사업의 성격이 바뀝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4가지를 국내에서 개발하기로 합니다. 위험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영국과 이스라엘, 스웨덴 3나라와 부분적으로 손을 잡는 방안도 함께 검토됩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전부 국내에서 개발됐고 시제기에 실렸습니다. A사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 미국이 주지 않겠다고 한 목록과 정확히 같습니다. 이 대목이 KF-21 이야기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인용될 만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장비를 만들었다는 것이 전투기를 혼자 다 만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산 부품 비율은 65%를 넘긴 수준입니다. 나머지 35%는 여전히 밖에서 옵니다. 그 중에 엔진이 있습니다. 이 엔진 이야기는 따로 한 편을 만들어 다뤘으니 여기서는 지나가겠습니다. 2015년 12월 방위사업청과 카이가 체계 개발 계약을 맺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총 사업비는 8조 8,095억 원. 당시 언론은 이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2001년의 그 문장을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늦어도 2015년까지 개발하겠다. 2015년은 개발이 끝난 해가 아니라 개발을 시작한 해가 됐습니다. 14년이 통째로 밀린 겁니다. 이걸 실패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14년 동안 벌어진 일을 순서대로 놓고 보면 조금 다르게 읽히기도 합니다. 타당성 없다는 결론이 2번 나왔고 엔진 개수를 정하는 데 3년이 걸렸고 받기로 한 기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14년은 비어있던 시간이 아니라 안 된다는 말을 하나씩 처리하는 데 쓴 시간이었습니다. 계약 뒤로는 속도가 붙습니다. 2021년 봄 시제 1호기가 공개됩니다. 이름도 이때 붙습니다. KF-21 보라매. 그리고 2022년 7월 19일 오후 3시 40분 사천 활주로에서 시제 1호기가 떴습니다. 사천과 남해 상공을 돌고 오후 4시 13분에 내려앉았습니다. 33분이었습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400km 남지지였습니다. 이 비행기의 최대 속도는 마하 1.8입니다. 그러니까 낼 수 있는 속도의 5분의 1로만 날았습니다. 첫 비행에서 성능을 보여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확인해야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뜨고, 날고, 내려올 수 있는가. 조종관을 잡은 사람은 공군 제52 시험평가전대의 안준현 대위였습니다. 이 33분으로 대한민국은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8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첫 비행보다 어려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제기 6대가 2026년 1월까지 1600번을 날았습니다. 4년 9개월 동안입니다. 그 1600번 동안 사고가 없었습니다. 결함으로 기체를 잃은 일도 없었습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이건 흔한 기록이 아닙니다. 시험 비행은 원래 기체를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작업입니다. 실속에 빠뜨려보고 기체가 떨리는 지점을 찾아보고 무장을 실제로 떼어내 기체에 부딪히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비행기가 부서지라고 만든 시험들입니다. 그걸 1600번 하는 동안 한 대도 잃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양산 1호기가 출고됩니다. 5월에는 전투용 적합 판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7월 29일 체계 개발이 공식 종결됩니다. 다음 달 이 비행기가 공군에 넘어갑니다. 첫 인도부는 복좌형, 그러니까 2사람이 타는 형태 한 대입니다. 연말까지 8대가 들어옵니다. 배치부대로는 경북 예천의 제16 전투비행단이 유력합니다. 2001년 3월에 시작한 이야기가 2026년 9월 예천에서 한번 마무리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9월에 예천으로 가는 그 비행기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KF-21은 3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블록 1, 블록 2, 블록 3. 지금 나오는 건 블록 1입니다. 40대입니다. 공중전 전용입니다. 공대공 미사일은 답니다. 폭탄은 못 답니다. 지상을 때리는 능력은 블록 2에서 들어옵니다. 80대 규모이고 이때부터 다목적 전투기가 됩니다. 제2담 같은 유도폭탄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10종류 남짓이 붙습니다. 블록 3는 그 뒤입니다. 무장을 기체 안에 넣는 내부 무장창, 레이더에 덜 잡히는 형상, 전자전과 센서 성능 강화가 여기 들어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집을 다 짓고 입주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골조를 올린 상태에서 먼저 들어가 살고
내부 공사를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가 얼마인지 최근에 숫자가 나왔습니다. 블록2 사업비는 당초 14조 2,440억 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재검토 결과 18조 4,422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4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공대지 무장을 통합하는 비용, 물가, 그리고 환율입니다. 이 사업 금액의 35%가 수입 부품인데 그 사이 원달러 환율이 18% 올랐습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은 블록2 양산 일정을 2034년이나 2035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군이 받을 물량은 2032년까지 120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손익분기점은 200에서 250대 사이로 봅니다. 식당을 하나 차렸는데 단골이 채워줄 수 있는 자리가 절반뿐인 구조입니다. 나머지는 밖에서 와야 합니다. 최소 100대를 수출해야 한다는 계산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확정된 수출은 아직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01년에 시작해서 2번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받았고 엔진 개수를 정하는 데 3년을 썼고 받기로 한 기술 4가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는 말을 25회 동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그 비행기가 예천에 내립니다. 다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지금 오는 건 블록 1이고 폭탄은 아직 못 답니다. 4조 원이 더 필요하고 100대를 팔아야 합니다. 25회가 걸려서 도착한 자리가 사실은 절반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KF-21이 100대 수출에 성공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결국 우리 공군만 쓰는 비행기로 남을 거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